집 앞에 주차된 혼다 때문에 사람들이 내 차를 오해하더라. 공공도로인 건 알지만 얘기하고 싶어. 갑자기 나는 혼다를 가진 스코츠데일 아내가 됐어. 이게 내 이미지를 망치고 있어. 집 팔기 전에 외관 좀 관리할 수 있을까? 정말. 여기 있는 모든 집이 똑같다는 걸 알게 될 거야. 완전히 판에 박은 동네지. 게이트가 좋잖아, 그렇지?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고 잡것들도 막아주고. 하지만 이 문 뒤에는 게이트 커뮤니티가 있고 그 안에는 HOA가 있어. 주택 소유자 협회나 매우 엄격한 콘도 협회가 있지만 집을 소유한다고 생각해도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 오늘 영상에서는 주택 소유자 협회 커뮤니티에서 문제되는 10가지 일에 대해 이야기할 거야. 내 골프카트가 내가 사는 커뮤니티에서 쫓겨났어. 내 주택 소유자 협회는 우리 골프카트 커뮤니티에서 골프카트를 금지해. 뭐라고? 나는 여기서 비를 맞으면서 운전하고 있는데 내가 골프카트 커뮤니티라고 생각했던 곳에서 이렇게 고생하고 있어. 실제로 골프장에 있는 콘도를 경매로 샀는데 거기서는 골프카트를 주차하는 걸 허용하지 않아. 이건 정말 말도 안 돼. 이제 이 골프카트를 내 창고로 옮겨야 해. 이 시리즈를 처음 보는 분들을 위해 설명하자면 나는 홈오너스 애소시에이션 연체금 $18 때문에 경매로 콘도를 샀어. 누군가 협회비를 못 내서 협회가 그 부동산을 압류한 거지. 또한 협회는 그 부동산의 1순위 저당권은행에 통지할 필요도 없었어. 그들은 침실 2개, 욕실 2개의 콘도를 압류 경매로 팔 수 있었고 누군가 협회비를 내지 않아 그 부동산을 압류할 수 있었어. 주택 소유자 협회는 정말 이해가 안 돼. 이 집을 산 후 협회에 대해 많이 알게 됐어. 오늘 영상에서 주택 소유자 협회와 콘도 협회의 문제와 권한, 그리고 이들이 당신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 설명할 거야. 그들이 당신을 얼마나 통제하는지 믿기 힘들어. 부동산을 소유한다고 생각해도 실제로는 주택 소유자 협회가 소유해. 나는 플라잉 휠스의 크레이그야. 시작하자. 그래서 이 시리즈의 첫 번째 영상에서 내가 콘도를 산 골프장을 보여줬고 커뮤니티 안에서 돌아다니는 골프 카트들도 보여줬어. 내가 말했지? 와, 나는 골프 카트 커뮤니티가 정말 좋아. 플로리다도 좋아. 이거 정말 멋지다. 이거 얼마나 멋진 거야. 그냥 사람들이 동네 곳곳에서 골프카트를 타고 다니고 있어. 저기 골프카트를 타고 다니는 건 아마도 몇몇 아이들인 것 같아. 이게 내가 플로리다를 좋아하는 이유야. 골프카트 커뮤니티 때문이지. 우리 커뮤니티 일부 주택 소유자 협회는 골프카트를 허용해. 하지만 내가 골프장에 산 집은 그렇지 않아. 최근 알게 된 건 거기서 많은 것도 허용하지 않는다는 거야. 지난 몇 주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이야기해볼게.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고 나도 엄청 많이 배웠거든. 만약 네가 주택 소유자 협회에서 부동산을 구매할 생각이라면 꼭 주의해야 할 것들이야. 집의 첫날부터 오지랖 넓은 이유 때문에 주택 소유자 협회에서 골치 아픈 일을 겪었어. 그건 내 이웃이야. 방금 내 얼굴 앞에 카메라를 들이대고 소리를 질렀어. 이제 내가 쓸 수 있는 내 쓰레기통에 그냥 쓰레기를 버렸을 뿐인데 말이야. 그리고 뒤에 있던 남자가 자기 콘도에서 나와 내 얼굴 앞에 휴대폰을 들이대며 이 쓰레기통 네가 써도 돼. 여기 살아. 우리 돈 내고 쓰는 거 알지? 라고 했어. 그러니까 선생님, 제 이름은 크레이그입니다. 저는 당신의 새 이웃이고 이 집을 막 샀어요. 나도 내 카메라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알겠어요. 네, 아시다시피 여기 쓰레기 버리는 사람이 많아서요. 그래서 당신도 그런 사람 중 하나가 아닌지 확인하려고 했어요. 저는 대립 상황을 잘 처리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저는 좀 그렇게 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평소에는 꽤 침착한 편인데 누가 제 얼굴에 카메라를 들이대면 잘 대처하지 못해요. 저는 침착하게 있었고 제가 여기 산다고 하니 그 사람도 나아졌어요. 하지만 이런 행동은 사람들에게 하지 마세요. 이건 멋진 게 아니에요. 저도 남들에게 이런 행동 안 해요. 남들에게 하지 마세요. 이건 즉각적인 공격성이고 멋지지 않아요. 냄새가 심했어요. 무슨 일인지 모르겠으니 앞에서 꺼져요. 제가 주차장에서 겪은 경험을 말하기 전에 먼저 다른 사람들의 경험을 이야기하겠습니다. 플로리다 주택 소유자 협회는 부동산 가치를 지켜야 하지만 오히려 혼란을 일으켜 사람들이 떠나고 가치가 하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낮에 차고 문을 열어 소송을 당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주택 소유자 협회가 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들이 이길 수도 있습니다. 이제 반대 상황을 보겠습니다. 일부 주택 소유자 협회는 낮에 집에 없어도 차고 문을 열어두라고 요구했습니다. 필요시 차고를 점검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주택 소유자 협회와 콘도 협회는 언제든지 점검을 위해 출입할 수 있도록 집 열쇠를 요구합니다. 제 생각에는 그건 정말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택지, 당신이 집 열쇠를 주는 거군요. 자물쇠도 바꾼 거 알아요.
참전 용사가 미국 국기를 내걸었다가 주택 소유자 협회로부터 벌금을 받았고 다른 이들은 크리스마스 조명이나 할로윈 장식으로도 벌금을 냈습니다. 모두 조경 규정 때문입니다. 한 노부부가 $150 회비와 연체료, 변호사 비용 때문에 집을 압류당할 뻔했습니다. $150가 수천 달러로 늘어났습니다. 주택 소유자 협회가 압류를 진행했지만 언론 개입으로 집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한 주택 소유자 협회가 차고 외 주차를 금지해 집주인들이 진입로에 주차 못하게 하자 차고 공간 부족으로 분쟁이 계속됐습니다. 저는 판단하지 않지만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어 주택 및 콘도 협회에는 지침과 규칙,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규칙을 따르지 않고 자유를 선호하는 사람에겐 이런 규칙이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택 소유자 협회는 당신에게 정말로 최선의 선택이 아닐 수 있고 저에게도 분명히 맞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주택 소유자 협회에 미납 협회비로 $18,000를 빚지고 있었고 주택 소유자 협회에는 6개월도 안 되어 압류를 허가받았습니다. 즉, 저는 주택 소유자 협회 미납금만큼의 금액으로 그 부동산을 구입한 것입니다. 주택 소유자 협회가 그런 권리를 가진다는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고 그걸 내지 않으면 그건 신용도에 안 좋습니다. 집이나 차를 빼앗기진 않지만 주택 소유자 협회의 규칙은 다릅니다. 저는 규칙을 빨리 배우는 중이고 이런 보안이 마음에 듭니다. 게이트, 경비 초소, 골프장이 있어 멋집니다. 관리된 부동산과 조경도 대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나요?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제가 게이트 커뮤니티에 들어가려면 코드를 입력해야 하고 대부분은 출입증을 받습니다. 저는 차량을 너무 많이 소유하고 있어서 출입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딜러 번호판을 다른 차량에 정기적으로 달아서 출입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매번 코드를 입력해야 합니다. 저도 다른 계약자들처럼 출입하고 싶지만 가끔 게이트 대기 줄이 길어질 때가 있어요. 그건 제 책임입니다. 그건 협회 책임이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이 집에 $150만 나 $200만 달러를 쓰고 있다면 집 맞은편에 사다리가 달린 작업밴이나 어수선한 트럭이 보이길 원하지 않는다는 걸 저도 이해합니다. 또는 이웃집 마당에 트레일러가 있거나 그 밴이 집 맞은편에 주차되어 있는 것도 원하지 않을 수 있죠. 저는 신경 안 쓰지만 다른 분들이 신경 쓰시는 건 이해합니다. 그래서 규칙과 제한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아침마다 이웃 진입로에 사다리나 간판이 붙은 대형 트럭이 있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게 당신 취향이어도 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말씀드리자면 주택 소유자 협회, 호모너스 어소시에이션, 비용을 내는 가장 좋은 점 중 하나는 바로 부동산 관리입니다. 그들이 해충 방제, 유지 보수, 잔디 및 잡초 관리를 모두 해줘서 저는 신경 쓸 일이 없습니다. 이게 제가 주택 소유자 협회 커뮤니티에서 가장 좋아하는 점이에요. 크리스마스 조명도 그렇고 이런 모습은 협회 없는 게이트 커뮤니티 입구에서는 볼 수 없어요. 규칙과 제한에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사람이 크리스마스 조명으로 분위기를 축제로 만듭니다. 이제 제 주택 소유자 협회 회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부지에는 수영장, 피클볼 테니스던 농구 코트, 놀이터, 물놀이장 등 훌륭한 레크리에이션 시설이 있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또한 손님을 초대해서 파티를 열거나 수영장에서 파티를 하고 싶을 때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좋아요. 여기 1번 수영장이 있는데 이건 올림픽 규모의 수영장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수영장 열쇠가 없어요. 와, 멋진 엔터테인먼트 공간이네요. 저쪽엔 두 번째 수영장과 어린이용 스플래시 풀이 있습니다. 배구장, 농구장, 탁구대, 핑퐁, 어린이 놀이터, 축구장도 있어요. 그리고 테니스 코트랑 피클볼 코트도 본 것 같아요. 분수대도 본 것 같은데요. 이곳은 정말 대단해요. 그건 제 주택 소유자 협회에 포함되지 않고 이용하려면 연간 $3,000가 추가로 듭니다. 저 밖에서 돌아다니면서 제 창문을 들여다볼 거예요. 저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죠? 누군가가 비디오 카메라로 저를 보고 있어서 참 오지랖이 넓은 것 같아요. 방충망과 주방 창문을 들여다보고 있어요. 냄새 어때, 체이스? 지금 저는 이 콘도를 아주 적은 돈으로 소유하고 있어요. 투자 관점에서 보면 이걸 세입자에게 한 달에 $2,000에서 $2,200에 임대할 수 있죠. 저는 이곳을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와 진로에 올렸고 사용하지 않자마자 임대 매물로 올리니 하루 만에 바로 반응이 왔어요. 그리고 그건 정말 그랬어요. 이 상황 때문에 인내심이 바닥나서 잘 되지 않았어요. 렌트로 내놓았는데 이 집을 빌리고 싶어 하는 사람이 아마 수백 명은 연락을 했어요. 한 달에 $2,000를 받고 있어요. 협회 비용도 내고 저는 수익을 얻어 모두 윈윈입니다. 하지만 이 주택 소유자 협회는 임대를 허용하기 전 1년 소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을 소유한 첫 1년 동안은 임대가 불가능합니다. 세금과 모기지 원리금도 내야 합니다. 만약 모기지가 있다면 매달 $700의 주택 소유자 협회비를 1년간 내야 하며 1년 후에야 임대가 가능합니다. 이제 제 콘도로 들어가기 전에 여기서 뭔가를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주차장이죠. 이 부동산을 소유하면서 개인적으로 누릴 수 있는 장점 중 하나가 바로 주차입니다. 저는 주차 공간이 한 칸, 두 칸 있습니다. 문제는 번호판이 한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저는 예외적인 경우인데 딜러 번호판을 사용하기 때문에 번호판이 제한적입니다. 그 번호판들은 제 일에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제 차량들은 실제로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만약 여기 차 한 대, 여기 골프카트를 쓰면 이제 2개의 주차 공간을 쓰게 되는 거죠. 플로리다에서 주차가 너무 어려워서 저랑 잘 맞지 않았어요. 이제 과거로 돌아가 주차 관련 첫 경험을 보여드릴게요. 좋아요. 이제 콘도로 돌아가서 이 차량을 주차해 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이 콘도를 갖는 또 다른 장점이죠. 플로리다에서는 주차 공간이 부족합니다. 뉴햄프셔에서는 주차가 무제한이었지만 플로리다에서는 그렇지 않아서 가능한 곳마다 공간을 찾아야 해요. 그래서 골프카트가 있어서 여기 주차할 수 있고 이 BMW도 여기 두고 갈 겁니다. 이유후 저는 주차 공간이 많아요. 이건 이미 얘기했죠. 그래서 여기에도 주차할 수 있고 저기에도 주차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가 주택 소유자 협회 Homeowners Association 구역이라는 겁니다. Homeowners Association은 정말 끔찍해서 지붕이 있어도 꼭 등록해야 해요. 그래서 누군가 규칙을 잘 지키는 사람이, 저는 규칙을 잘 안 지키지만요, 규칙을 잘 지키는 사람이 와서 제 재산에 손을 대고 자동차 커버를 들어 올려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했는데 등록이 안 되어 있는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보고 차를 옮기라고 해서 이 차를 이 부지에서 빼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로 옆에 골프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커뮤니티에서는 골프카트를 가질 수 없어서 골프카트가 허용되지 않으니까 골프카트도 치워야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제 이 차나 저 차를 주차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2개 더 주차 공간을 찾아야 하는데 지금은 없어요. 그래서 이걸 여기서 빼야 하고 집으로 가져갈 거예요. 당분간 제 집 진입로에 주차할 겁니다. 이게 뭔 것 같으세요? 댓글로 이게 무슨 차인지 알려주세요. 10초 1987654321 이게 무슨 차일까요?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누가 맞출지 궁금하네요. 속이지 마세요. 바로 공개할게요. BMW 세도3 마친 분들 축하해요. 눈썰미 좋으시네요. 이 프로젝트도 곧 진행합니다. 이건 7만 마일 주행한 1998년식 BMW Z3 6기통이에요. 아쉽네요. 규칙. 아, 기름이 없네요. 새 작업장에 잘 도착하길 바라지만 커버 아래 뭔가 있어요. 허스트홀즈나 그랜드 내셔널 중 하나 같아요. 그리고 그게 등록된 건지 굳이 확인하진 않을 거예요. 누가 대체 그런 짓을 했다니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이상하죠? 남의 소유물인데. 저는 남의 차 커버를 열어 번호판을 확인할 생각조차 안 했을 거예요. 플로리다 법에 따르면 주택 소유자 협회 문서를 소유주가 열람할 수 있대요. 하지만 일부 이사회는 요청을 무시하거나 불법적으로 지연시키기도 해요. 이는 여러분이 권리를 알지 못하길 바라서입니다. 그리고 정말 이상한 주택 소유자 협회 회원들 중에는 그냥 속물인 사람들도 있어요. 그들은 서비스 차량이 정문으로 들어오는 것조차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주택 소유자 협회에는 서비스 출입구가 따로 있어요. 그들은 시공업자들이 자신들이 들어가는 정문으로 들어오는 걸 보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이죠. 이제 흔히 이야기되지 않는 것 중 하나가 선택적 집행, 즉 편애입니다. 저는 이 커뮤니티의 신참이라 사람들이 저를 잘 모르고 규정도 엄격해 저를 통제하려 합니다. 규칙 위반 여부도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회장이나 회계, 주택 소유자 협회에서 친구의 친구가 규칙을 어기면 눈 감아줄 수 있어 모두에게 공평하지 않습니다. 정치적으로 잘 움직이면 더 많은 걸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게임에 참여하지 않으면 그들은 이제 온 힘을 다해 당신을 압박할 거예요. 최근 서프사이드 콘도 붕괴로 많은 부상자와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플로리다는 새로운 콘도 안전법에 따라 특별 부담금을 도입했습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모든 콘도를 위한 구조적 안전 적립금이에요. 비싼 점검도 포함되어 있죠. 이 콘도들 중 상당수가 정말 오래돼서 아주 비싼 특별 점검 비용을 내야 했습니다. 이제 그 부담이 콘도 소유주에게 넘어갑니다. 예를 들어 이 콘도 커뮤니티를 보세요. 이 커뮤니티에는 노인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제 많은 노인분들은 고정 수입으로 생활합니다. 사회보장연금이나 장애연금 또는 은퇴연금으로 생활하죠. 그게 바로 고정 수입입니다. 이분들은 매달 정기적으로 수입을 받으며 콘도를 소유해도 수입에 맞춰 예산을 셉니다. 그런데 관리비가 두세 배 오르면 특별 분담금 때문에 집에 살 여유가 없어 결국 부동산을 팔아야 합니다. 그럼 어디로 가야 할까요? 이제 가치에 대해 얘기해 봅시다. 콘도 협회비가 월 700, 800달러인데 정말 비싸 보입니다. 만약 2배인 $1,400가 된다면 어떨까요?
3배로 올라 2,100달러가 되면 이분들은 주택 소유자 협회의 모기지, 보험, 세금, 원금과 이자까지 모두 부담해야 합니다. 콘도를 완전히 소유하지 않으려면 결국 팔아야 합니다. 주택 소유자 협회비가 2,100달러면 바닷가여도 아무도 사려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 팔기 위해서는 콘도 가격을 대폭 낮춰서 매력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콘도들이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가치가 급락하고 있습니다. 서프사이드 콘도 사건으로 특별 분담금 얘기는 잠시 접어둡시다. 만약에 당신의 콘도 협회가 갑자기 10만 달러짜리 지붕이 필요해졌는데 콘도 적립금에 그 돈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사람이 그 지붕 비용을 보충하기 위해 적립금에 다시 기여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마치 집을 소유하고 있고 지붕을 새로 올려야 하는 것처럼 직접 돈을 내야 합니다. 당신의 계좌에서 돈을 꺼내서 그 새로운 지붕 비용을 내기 위해 적립금에 기여해야 합니다. 모두가 그 돈을 가진 건 아니에요. 정치 얘기 잠깐 해볼게요. 저는 정치에 서툽니다. 저는 규칙을 잘 못 지키지만 많은 사람들은 잘 지키며 적절한 사람들과 친구가 됩니다. 선거는 때때로 조작될 수 있습니다. 이 커뮤니티가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조작 사례가 있다는 것은 알려진 사실입니다. 투표와 집계 모두 주택 소유자 협회가 담당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많은 콘도나 주택 소유자 협회는 상업용 차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런 협회는 신경 쓰지 마세요. 당신은 집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차에 간판이나 글자가 있으면 크기에 상관없이 주차할 수 없습니다. 집을 소유해도 어떤 차량을 주차할지 결정할 수 없습니다. 일부 주택 소유자 협회는 너무 엄격해서 캐딜락 에스컬레이드도 예외가 아닙니다. 글자나 로고가 있는 차량으로 간주되어 앞유리에 있으면 허용되지 않습니다. 여기 제 다찌램 터보 디젤 사진이 있습니다. 많은 주택 소유자 협회에서 이 차량은 글자가 없어도 중장비나 상업용 트럭으로 간주되어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게 10만 달러가 넘는 픽업 트럭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주택 소유자 협회에서는 경트럭이든 중장비 트럭이든 상관없이 어떤 픽업 트럭도 집 진입로에 주차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골프카트는 옮겼고 BMW가 못생겼다는 것도 이해합니다. 저 역시 제 부지에 두고 싶지 않을 겁니다. 자동차 커버도 멋지지 않았어요. 규칙이 고철차, 대형 트럭, 시끄러운 디젤 차량, 머플러 없는 차를 막으려는 것임을 압니다. 다른 사람 재산의 불편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콘도 협회에 대해 얘기하고 있고 주택 소유자 협회도 마찬가지로 엄격합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사람들이 자기 일만 신경 쓰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저는 뉴햄프셔에서 4메이커 땅과 나무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옆집 이웃에게 인사하려면 소리를 질러야 들릴 정도였어요. 여기서는 저기 저 집들 좀 보세요. 전부 똑같이 생겼고 바로 옆에 붙어 있어서 이웃들이 서로의 모든 소리를 다 들을 수 있죠. 밖에 있거나 창문, 문을 열면 더 심하죠. 배우자와 다투면 정말 곤란해요. 좋은 예도 있어요. 이 동네 사람들은 오지랖이 넓거든요. 사람들이 창문을 들여다보거나 자동차 덮개를 열어 차량 등록을 확인하는 것이 저는 이해되지 않습니다. 이웃들이 블라인드 사이로 몰래 내다보면서 누가 자기네 물을 쓰는지 아니면 누가 쓰레기통에 불법으로 쓰레기를 버리는지 지켜보고 있어요. 다시 말하지만 콘도나 주택 소유자 협회, 게이트 커뮤니티, 55세 이상 주거지에는 주로 은퇴한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할 일이 적으니 남의 일에 신경 쓰게 돼요. 이제 주택 소유자 협회 회비 얘기를 할게요. 6개월 전 집을 샀을 때 회비는 600달러 초반이었어요. 그 이후로 700달러로 올랐어요. 이 금액에는 건물 외부 보험이 포함되어 있고 인터넷도 제공됩니다. 이 모든 게 한 달에 무려 700달러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침실, 2개 욕실, 2개짜리 콘도는 보통 2,000달러에 임대됩니다. 이 부동산에 모기지가 있다면 28만 달러 콘도의 월 1,800달러에 700달러를 더하면 됩니다. 이 부동산을 임대하는 비용이 훨씬 적게 들어 임대가 더 쉽습니다. 저도 작년에 커뮤니티에서 임대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부동산 소유자가 내는 원금, 이자, 콘도 및 주택 소유자 협회 비용보다 훨씬 저렴하게 임대를 했습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그들은 임대를 할 수 없었고 아무도 그곳에 살고 싶어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팔 수도 없었고 아무도 그곳에 살고 싶어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집값이 지나치게 부풀려졌고 주택 소유자 협회 비용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임대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저는 이곳에 인터넷, 킹 사이즈 침대, 침구, 수건, 비누를 준비했습니다. 샤워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TV와 마스터룸, 완비된 냉장고와 주방, 그리고 이곳에는 침대가 있는 두 번째 침실도 있습니다. 저는 플로리다 미국 휴양지에 살고 있습니다. 문제는 에어비앤비 임대가 안 돼서 콘도를 소유해도 분명 제 것인데도 임대할 수 없습니다.
단기 임대가 금지된 곳이며 이 커뮤니티도 해당됩니다. 요즘 계절별로 4개월 임대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12월에 와서 4월에 떠나길 원해요. 단기 임대나 에어비앤비, VRBO는 아닙니다. 많은 콘도 협회에서는 최소 6개월 임대를 요구해 반드시 6개월간 임대해야 합니다. 누군가 4개월만 임대 원해도 저는 임대할 수 없습니다. 몇 달 동안 이곳을 가지고 있었고 정말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제가 이곳을 좋아하는 이유는 여기 올 때마다 항상 제가 떠난 그대로이기 때문입니다. 며칠 전에 이 의자를 여기 두었는데 소파 위에도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아요. 베개들이나 침대 위 베개 모두 제자리에 있고 바닥엔 빨래 등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집은 제 안식처이자 평화로운 공간입니다. 뒷마당도 깨끗하고 주방도 항상 깨끗하며 냉장고도 항상 가득 차 있어서 정말 최고의 시기입니다. 임대도 에어비앤비도 불가하고 팔 수는 있지만 지금이 가장 좋은 시기라서요. 가족들이 방문할 때 제 집 대신 이곳을 쓸 수 있게 해줄 수 있어요. 자기만의 콘도를 쓸 수 있다는 점이 정말 멋지지 않나요? 저한테도 정말 좋고 가족들에게도 정말 좋아요. 그리고 솔직히 여기서 일하는 게 정말 즐거워요. 저는 이곳을 사무실처럼 사용해요. 저에게는 사무실이자 평화로운 공간이에요. 조용히 있고 싶을 때 이곳에 와서 시간을 보내요. 정말 멋진 곳이에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걸 제 아내는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요. 여기서 만난 거의 모든 분들이 정말 친절하고 협조적이고 도움이 많이 됐어요. 정말 멋진 경험이었고 시스템을 잘 알고 모든 걸 이해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는 게 좋아요. 어디에나 항상 몇몇 문제 있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지만 그건 당연한 일이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바로 권한을 갖는 걸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을 조심해야 해요. 그 외의 사람들은 그분들은 정말 훌륭해요. 특히 여기서는요. 하지만 주택 소유자 협회가 있는 어떤 형태의 주택을 알아보고 있다면 반드시 규칙과 규정, 지침을 꼼꼼히 읽어보세요. 집을 산 후 주택 소유자 협회와 이어서 부동산 관리 회사와 각각 인터뷰에 승인을 받고 주차 허가증 등 필요한 것들을 받았어요. 그리고 신청서를 제출하려면 수수료도 내야 했어요. 그러니까 주택 소유자 협회 커뮤니티에 들어가기 전에 무엇을 겪게 될지 꼭 알아두세요. 어떤 곳은 훨씬 더 엄격하고 어떤 곳은 좀 더 관대하거든요. 어떤 곳은 크리스마스 조명을 허용하고 어떤 곳은 트럭을 허용하며 트럭과 트레일러를 위한 추가 주차 공간이 있는 곳도 있어요. 하지만 무엇에 들어가는지 조심하세요. 구입하기 전에 반드시 주택 소유자 협회의 회비, 수수료, 그리고 그들의 계좌를 확인하세요. 정말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권한을 갖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들은 자신의 권력을 최대한 활용할 거예요. 여기는 사실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제가 여기 온 지난 몇 달 동안 모두 저에게 꽤 잘해줬어요. 제가 실수도 하고 규칙도 어겼으니 그건 제 잘못이고 다른 누구의 잘못도 아니에요. 등록 안 된 차를 커버까지 씌워 주차했고 보기 안 좋았어요. 임대 금지 규칙에도 임대를 시도했으니 규칙을 어긴 건 저예요. 저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하지만 조심하시고 주택 소유자 협회 커뮤니티에 들어가기 전에 무엇에 뛰어드는지 꼭 확인하세요. 저는 플라잉 퀼스의 크레이그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